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세기 넘게 일본 경제를 견인해 오면서 세계적인 철강사로 입지를 굳혀온 일본제철에 최근 심상치 않은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은 건데 그 배경에는 분명 글로벌 철강산업의 환경 변화와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 나라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기업의 구조조정은 어떤 이유에서건 연관업계는 물론 해당 지역에도 막대한 파급을 불러오는 게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례와 상황이 철강 일변도의 포항 산업 생태계와 지역경제 측면에서 볼 때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다는 건데요. 오늘 장수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현 상황을 어떻게 볼 건지 또 뭘 준비해야 하는지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하실 패널분들 먼저 소개해드리죠. 김진홍 한국은행 포항본부 부국장님 모셨고요. 김진홍 포항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자, 환동의 시사 토크 펀치의 그 터줏대가 무신데 두 분 오늘 파워 인터뷰로 제가 초대를 해서 영광입니다. 같은 자리라서 크게 어색한 건 없으시죠? 예. 국장님도 그렇죠? 예. 자, 먼저 오늘 주제에 대한 배경 설명부터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일본제철은 한때 세계 철강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세계적 기술력으로 품질 좋은 철강 생산을 했고 지역사회와의 협업 등 배울 점이 많아 벤치마킹도 잇따랐는데요. 포스코 또한 초기엔 일본제철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으며 성장판을 마련한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본제철이 최근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3위 철강기업 일본제철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1950년 창업한 일본제철은 매출이 우리 돈으로 62조 원, 종업원 수 10만 6천 명에 달하는 거대 기업입니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본 경제를 견인해왔고 세계 철강업계를 주름잡기도 했는데요. 그랬던 일본제철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내놨습니다. 지난 3월에는 동일본제철소 카시마지구의 고로 2기 가운데 1기를 2024년 말까지 폐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일본제철의 고로 가동 중단은 국내 수요 감소와 더불어 수출 채산성 악화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철강사 경쟁 과열 등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당장 일본 산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철강과 함께 성장한 도시의 경우 제철소 일부가 폐쇄되면 고스란히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건데 전 세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철강 산업의 구조조정이 경제계 일각에서는 우리의 사례도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포항의 얘기가 아닐까요? 섣부른 판단이고 우려일 수도 있지만 지금 포항이 어쩌면 미리미리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제 환동의 시사 토크 펀치에서도 포항 제철소 1고로 폐쇄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얘기를 좀 나누셨는데 오늘은 좀 범위를 좀 넓혀서 한 달 더 들어가 보도록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국장님. 먼저 이제 배경 설명 보셨을 텐데 네. 일본 제철의 현 상황이 시사하는 바가 클 텐데 그 전에 이제 일본 제철의 히스토리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일본 제철 그럼 신일본 제철도 그렇죠. 사람들은 좀 많이 헷갈리는데 이제 뿌리부터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일본 제철은 일본 경제의 심장이었다. 한마디로 이제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일본 제철의 시작 자체는 금년으로 한 12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명치유신을 하고 나서 부국강병을 부르짖을 때 그때 관영으로 출발한 게 큐슈 야하타 제철소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지금 일본 제철의 전신인데 그것이 관영 시대가 가다가 1934년에 민영화가 됐고 그때 이제 일본 제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쭉 성장하면서 일본 경제의 당시의 심장이고 철은 국가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상당한 파워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제2차 대전 때는 그 미군이 이제 미-29 폭격기로 3번이나 폭격을 했죠. 그리고 이제 메가더가 이제 딱 GHQ에 들어가자마자 한 일이 재벌 해체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일본 제철은 4개 회사로 다 그냥 찢었죠. 그래서 야하타 제철소하고 후지 제철이 분리되어 있다가 그래서 1970년에 다시 일본 제철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옛날 일본 제철하고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신일본 제철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1912년이죠. 12년에 스미토모 금속이랑 다시 합병하면서 신일철 주금이 됐다가 다시 그 이름이 옛날 이름을 이제 2019년에 이제
되찾아가지고 이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아까 그 배경화면에서 네. 나왔듯이 예. 지난 10년 동안 되게 막 합병하고 이러니까 되게 덩치를 키워서 네. 뭐 확장한 것처럼 아.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 사실은 일본 철강업계는 그 1970년 이전까지는 거의 동아시아의 뭐 철강업의 뭐 왕자, 맹주였는데. 맹주, 왕노릇을 했고 그랬었는데 70년부터 급격하게 이제 쇠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범인이 우리 포스코죠. 포스코. 포스코가 이제 워낙 급성장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거 호랑이를 잘못 키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일본 철강회사가 그때부터 1970년부터 2003년까지 거의 30년 동안 계속 구조조정을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73년 기준으로 전체 일본 철강업계 종사자 근로자 수가 27만 명이었는데 예. 2003년 기준으로 10만 명으로 예. 거의 절반 이상으로 이제 감축이 됐죠. 예. 그래서 70년부터 2003년까지 30년간의 구조조정기는 주로 인력 감축에 예. 의한 구조조정을 했고요. 예. 그 이후에도 90년대, 2000년대 들어선 이후부터는 그 다음에는 인력을 줄여가지고는 도저히 구조조정이 안 되니까 이제 흡수 합병으로 덩치를 키우면서 이제 물류 시스템을 통합을 하고 연구개발 부분을 통합을 하고 이러면서 규모의 경제를 좀 내서 효율을 높여서 살아남자라는 네, 거가 네, 있었고 네, 네. 또 그렇게 덩치를 키움으로 인해 가지고 뭐 우리가 잘 아다시피 철광석을 구매할 때 구매 협상력을 높인다든지 어떤 물류 비용을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효율적인 면에서의 어떤 그런 구조조정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늘 지난 거의 7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일본 철강업계는 끊임없는 구조조정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이제 인력을 줄였다가 뭐 생산 설비를 통합했다가 이러면서 해왔다. 그런 건데 이제 최근에 일본 제철이 갑자기 뭐 확장하다가 지금 구조조정을 시작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버티니 정도로 이제 세계 철강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가장 오래된 노후화된 거부터 고로를 폐쇄하기 시작했는데 수치상으로 실제 1984년에 일본의 그 총 고로 수가 65기가 있었거든요. 고로 수가 65기인데. 예. 예. 90년 시점에서 45기였고 지난 10월 현재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기. 20기. 예. 야, 그러면은 뭐 30년 사이에 3분의 1로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포스코 뭐 고로 하나 정도 없어지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방금 뭐 이게 구조조정이 계속 지내오면서 초반에는 뭐 인력 감축 위주의 구조조정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사실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예. 일단 철강 산업 환경. 근데 뭐 결국 이제 중국의 파워가 드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물론 한국의 포스코의 역할도 좀 있겠지만 결국 이제 최근에 글로벌 철강 산업 흐름이 또 이런 또 환경을 만든 거 아닐까 또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2005년 이후부터 이제 국제 무대에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건 뭐 누가 잘못했냐 하는 건 뭐 얘기하기도 힘들지만 어쨌거나 중국이 워낙 땅이 넓고 이제 그 각 지방 정부가 이게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독재처럼 뭐 중앙에서 뭐 얘기하면 금방 말을 들을 것 같지만 예.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지방의 당 서기하고 네. 중앙의 이제 상무위원들의 어떤 파워를 놓고 봤을 때 말을 안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앙이 관용으로 운영하거나 중앙의 입김이 센 그 제철소의 비중이 50% 정도입니다. 예. 나머지는 다 지방정부 관할하에 지방공산당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철강협회나 이런 데서 암만 공급 과잉을 좀 줄이자고 압력을 넣어도 네. 50%는 말이 통하는데 예. 50%는 당장 자기네들 지방에서 철강을 줄여버리면은 자기네들 인기나 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걸 못 본 척하고 이제 튕기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세계의 철강 공급 과잉의 주범은 중국이지만 예. 중국 자체적으로 해소할 만한 그런 그 뭐랄까 원인이라 그럴까 그런 유인책이 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아직도 성장 중인 개도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선진국에 들어간 죄로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이제 몇 군데 이제 네. 그가 주로 이제 세계 수요가 줄었을 때 영향을 받는 게 아무래도 중국의 이제 50% 이상 세계 조강의 50% 이상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 봐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큰 흐름이 중국의 저기 쉐어도 있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이제 탄소 배출권이나 뭐 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예, 가장 많은 철을 쓰는 자동차, 조선 뭐 이런 것 쪽에서 경량화라든지 그렇죠. 뭐 어떤 그런 비철금속, 네.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이렇게 특수 이제 합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소재의 대체 현상이 이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어떤 철강 수요의 어떤 흐름 자체는 점점 이제 상향이 아니고 예. 우하향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의 흐름하고는 상당히 좀 이제 맥락을 같이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교수님, 어쩌면은 일본제철이 지금의 상황을 예측을 뭐 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 예측하기 좀 힘들었던, 그리고 또 포스코의 성장 과정도 사실은 좀 비슷하게 또 성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국가 경제 이바지해 왔던. 예. 자, 그렇게 볼 때 뭐 결국은 이게 뭐 아직 성급하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포스코 포항제철도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커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포항이 받는 충격은 좀 크겠습니다. 굉장히 크죠. 뭐 이제 철강 산업이 이제 글로벌 어떤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외적 변수는 이제 제가 우리 부국장님 말씀하셨고, 예. 만약 그런 상황이 왔다면은 포항은 굉장히 타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수치적으로 보면은 네. 이 포항시의 산업 구조 중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5.7%입니다. 예. 근데 전국 평균이 한 30%쯤 되거든요. 그 중에서 또 제조업 중에서 철강 산업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약 78.5%입니다. 80%네요. 예. 78.5%인데 우리보다 더 의존도가 높은 데가 강양입니다. 강양 10명 하면 한 82.1%고 예. 당진이 54% 정도 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한 78.5%인데 여기 이제 2015년 통계는 아마 거의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현재 포항 경제는 포스코라는 빅텐트 안에 이제 큰 빅텐트 안에 있어 왔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빅텐트가 조금씩 무너진다면은 이제 굉장히 다른 다른 도시에서 받는 타격보다는 우리가 단일 구조에 의존하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네. 자, 국장님, 뭐 당장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뭐 상징이도 볼 수 있는 포항제철소 1고로가 폐쇄될 계획인데, 뭐 이것도 사실은 구조조정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구조적으로 그렇죠. 뭐 어쨌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로 중에 하나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구조조정이고요.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라 그럴까, 마땅히 폐쇄해야 될 거를 사실은 좀 몇 년 더 끌다가 뭐 할 수 없이 목에 차가지고 문을 닫게 된 거 아니냐. 예.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특히 포항의 경우에는 고로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이후에 파이낸스 공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제1고로를 그렇게 오랫동안 운영 안 했어도 됐어요. 근데 네. 이제 포스코 입장에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거고, 예.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제1고로가 뭐 이제 올 연말 하다가 또 내년 예, 얘기도 예, 나오고 예, 그러는데 이미 그 어떤 투입되는 인력이나 어떤 그 하는 것들은 거의 이제 그 언제든지 폐쇄돼도 직접적인 영향이 바로 다이렉트로 나타나지 않게끔 이제 상당히 완화시켜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 자, 아까 뭐 조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좀 중첩될 부분이 있는데요. 산업구조 측면에서 볼 때 철강 분야라는 게 물론 뭐 다른 분야도 적용이 뭐 되겠지만, 자,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한 이렇게 무수한 연관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뭐 지역 간에 지역 간 혹은 또 나아가서는 글로벌 연계까지 확장성을 갖고 있는데, 자, 그동안 뭐 투자해온 것도 많을 테고 그만큼 이제 핵심 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거는 참 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한 20년 전부터도 네. 포스코 해가지고 많은 뭐 세미나하고 논의도 해가 왔는데 액션은 별로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현재도 단기적으로 뚜렷한 포스코를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어요. 예, 예. 포스코가 지금 원래 기업 그 시가 총액으로 보면은 제일 잘 나갔을 때가 우리나라에서 3등이고 그다음 11등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올해는 2021년 기준으로 한 6위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6위 되는 기업이 물론 이제 우리가 강양에도 뭐 포스코 합체가 있지만 그만한 기업이 단기적으로 대체할 만한 것이 있느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발 빠르게 이제 해가 와야 되는데 노진은 있어 하는데 잘한다는데 지금도 저는 봤을 때 기회는 아직 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네. 기회가 있습니다. 뭐 하면은 그 철강 그 협회 자료를 보면은 이제 그 탄소 중립 때문에 이제 기존 고로들을 다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2050년 탄소 중립가니까 뒤에 이야기 나오지만 그러면 철거 비용하고 새로 짓는데 한 기당 한 6조가 들어간대요. 6조. 그러면 포항이 4기니까 24조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지금 약 24조. 그러면 지역에 24조가 다시 이제 계획대로 되면은 투자를 된다 했을 때에 어떤 좀 기대해 볼 만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우리가 이제 이 포스코가 단시간에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버팀목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포스코가 우리가 이 다른 산업이 앵커 기업들 들어와가지고 포스코 정도는 안 되더라도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될 정도로 성장할 동안에 포스코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줘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나마 가시적으로 잡히는 것이 이제 뭐 잘 아다시피 이제 그 2차 배터리 산업에 이제 포스코 뭐 BM, GM 들어가 있고 이런 쪽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잘 그 연착륙을 시키느냐 스무스하게. 근데 이제 저희들이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토론하다 보면은 자꾸 그 OR 개념으로 해요. 포스코 아니고 이거다 이게 아니고 엔드 개념을 가요. 이거 플러스 이거 그러니까 포스코 경제를 쉐어가 작아지더라도 그거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그 산업이 돌아가 전체 파이만 커지면 똑같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제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몰라도 자꾸 포스코는 사라지니까 뭐를 대체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죠. 그렇게 생각은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지금까지 차지한 비중이 좀 작아질지 몰라도 어떤 전체 파이만 커지면은 이제 그렇게 한 데는 이제 우리 시민이라든지 뭐 지역사회라든지 우리 기업이라든지 또 시라든지 정책 당국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야 되는지 우리 좀 이따 또 이야기가 나오겠죠. 예. 그다음 이게 사실 구조적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만큼 또 파급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지금 자꾸 이제 포스코가 확실히 그 지역사회 영향력이 크긴 큰가 봐요. 일고로 하니까 뭐 이런 프로그램도 생기는데 사실 이제 포항에서 이미 구조조정이라는 거는 지역에서의 철강업의 구조조정은 이미 2014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2014년 이후에 그때 2014년 10월인가에 그 미국에서 저기 대대적인 이제 그 강간 반덤핑 규제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영향을 국내 철강 업체들이 이제 자율적인 이제 생산 공장의 어떤 재편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동국제강의 후판 공장이 문을 닫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현대제철도 철근 뭐 생산을 이제 안 한다 그러다가 또 이제 그때 철근값이 올라가는 바람에 한 2년 정도 더 연장하기도 했고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동북제강의 이제 그 공장 인력이 인천으로 가고 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일부 인천하고 또 그 당진으로 또 이동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한 영향이 결국은 몇 년 전부터 포항에 야금야금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게 그 철강 국내 철강업의 재편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새삼스럽게 큰일이 난 게 아니라 이미 포항에서는 이미 그 철강 업계 자체의 어떤 자율적인 구조조정의 영향이 지금까지 왔었고 그때 제가 2011년에 서베이를 했을 때 뭐 다행이다 그러면 다행이고 의리가 있다면 의리인데 철강업체들 포항의 철강업체들이 이제 그 구조조정을 할 때 보통 보면 사람부터 자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뭘 우선순위로 할 것이냐 했을 때 뭐 다른 비용 절감한다, 물류비를 뭐 어떻게 하겠다 뭐 해가지고 사람 자르는 거 제일 마지막에 놨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포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미 이제 4년, 5년 전부터 야금야금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조금씩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갑자기 뭐 포스코가 저렇게 들어간다 해가지고 급격하게 어떤 지역 경제에 쇼크를 주는 그런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그때
2000 몇 년인가 모르겠는데 그때 철강협회에서 기고를 할 때 나름대로 추정을 해본 거가 인구 포항이 50만 명인데 네. 과연 포스코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될까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네,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4인 가족 기준으로 이제 철강 업체의 고용자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결국은 직간접적으로 포스코에 발을 담그거나 장화를 신고 담그거나 하여튼 한 게 17만 명이 나오더라고요. 17만 명이요? 그러니까 인구 50만 명 중에 17만 명 정도는 직간접적으로 포스코와 포스코 관련 연관 뭐 이런 철강 업계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가족 구성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시민 4명 중에 1명꼴이라고 봐야죠. 그런 면에서 심리적으로 우리가 뭐 경제는 심리다 그러잖아요. 그런 심리적으로 뭐 포스코가 일고로 폐쇄한다는데 이거 이제 포항 큰일 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레 시민들이 겁을 먹고 위축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영향력으로 어떤 그런 경제적 파급 효과의 어떤 시나리오들에 가가지고 직접적으로 그냥 갑자기 큰 쇼크가 지역 경제에 온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포스코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포항 시민이 17만 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교수님은 오랫동안 지역사회 연구를 해오신 만큼 이제 포항과 포스코 그다음 또 포항과 철강 이게 때려야 뗄 수 없는 구조에 대해서 좀 계속 연구를 많이 해오셨을 텐데 참 이런 부분에서 한번 리뷰 한번 해보시죠. 그 부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이제 전체 제조업 종사자 중에 약 한 46.8%가 절반이네요. 포스코 이 직간접으로 영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주위 친구 만나면은 그럼요. 뭐 공무원이나 교수나 선생님이나 의사나 은행원 이런 서비스 빼놓고는 대부분 포스코 다 자회사든지 외주 파트너사든지 협력사든지 뭐 이런 회사 다 다니면서 또 은퇴하면은 또 관련된 회사 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근데 이제 우리 부국장 말씀하신 중에 그 포스코의 어떤 그 지역 경제학과 그 구조적으로 이뤄왔는데 그 아까 말 심리적 했는데 그 여파 이제 어떤 경제적인 여파는 이제 그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데 영향력은 반대로 더 커져 버렸어요. 그렇게 보니까 역설적으로 영향력이 더 커졌죠. 대체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포항 시민들 중에 이렇게 굉장히 이제 이 포항 시민들도 혼돈스럽고요. 포스코 잘못된 것을 굉장히 지적하면서도 또 포스코에 대한 의존은 앞으로 향후에 10년간 정도의 그 포스코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거의 한 72, 3%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이 포스코도 어떤 시민들이 그만큼 사랑해 주는 데 대한 어떤 책임이 있다. 호감도 조사했는 게 있거든요. 호감도 조사해 보면은 몇 점 나오냐면은 언제 하는 거죠? 여기 2018년에 한 겁니다. 얼마 안 이제 종합 점수로 보면은 이제 뭐 포스코가 지역 경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체육까지 다 문화까지 다 해보면은 토탈하면 한 72.5점 나옵니다. 72.5점. 괜찮은. 근데 이제 이 절대 지표 갖고 모르죠. 근데 이제 우리 정경련하고 현대사회 경제연구소에서 매년 뭐 전반기 후반기 하는데 그것도 2018년 이후에는 안 했더라고요. 점수가 잘 안 나오니까. 그건 몇 점 나왔냐면은 53.9점 나왔습니다. 아, 큰 차이네. 그러니까 제가 쭉 보면 한 번도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대기업에 받는 호감 지수보다는 포항 시민이 포스코에 대한 점수를 더 후하게 줘왔어요. 후하게 줬다. 후하게 줘왔습니다. 후하게 줘서 그래서 그 굉장히 이제 그만큼 포항 시민들은 포스코에 대해서 이 미운정, 고운정 다 들은 거죠. 이제 물론 맞습니다. 이제 제가 상세님한테 이걸 지역별로 뜯어보면은 지역간 편차가 굉장히 커요. 있겠죠. 엄청난 평균 주변하고 이제 뭐 송도, 해도, 청림 이쪽하고 또 이제 다른 쪽하고는 이제 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제 평균했을 때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때까지 기여도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포항이 53만 정도 되어 올 때까지 그러니까 포스코가 과연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였나 하면은 그것도 호감점수 비슷하게 거의 70점 돼요. 그렇겠죠. 나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그러면은 제일 부정적인 요인,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뭐 하면은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알듯이 또 환경이 환경 또 문제겠죠. 역시 제일 예, 큽니다. 환경 문제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보석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이 하루 이틀 문제이고 지속적으로 매년 그 수치가 계속 나왔는데 뭐 포스코는 또 포스코 나름대로 환경에 뭐 투자를 얼마 했다 하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거는 이제 체감적으로 그렇겠죠. 가시적으로 포스코가 이렇게 환경 투자를 해가 우리한테 어떤 이렇게 돌아왔다. 네. 이런 것이 별로 안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제가 이야기하면 재밌는 것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포스코가 환경 보존에 의해서 노력한 정도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해줘요. 포스코가 어느 정도 노력한다. 우리 적어도 포항 시민보다는 더 노력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부정적인 요인을 찾으면 제일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실지 사항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사항, 이 캡을 그 포스코도 좀 정량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량적으로. 그걸 계속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수치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와 몰라주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체감했을 때에 그렇죠. 내가 어떻게 느끼지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아쉬운 면이 좀 예. 남아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일단 후반에 좀 예. 더 자세하게 하고요. 뭐 일단 뭐 한마디로 애증의 관계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네요. 자, 국장님 그렇다고 해도 뭐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포항이 뭐 사실 이 산업 구조에서 지금 당장 벗어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불편한 진실일지도 모르겠지만 예. 불행 중 다행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은 포항이 이제 뭐 철강 도시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는 바로의 철강 도시는 아직 안 된 거예요, 포항이. 아, 그래요? 뭔 얘기냐면은 예. 제가 이미지하는 그 철강 도시는 포스코가 이제 상류에 있으니까 상류에서도 중류, 하류 이루어지는 명실상부, 쉽게 얘기하면 명실상부한 철강 클러스터가 포항에 아직도 형성이 안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 철강 클러스터가 형성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이제 만일 정말로 포스코로 출발을 해가지고 그 산업의 쌀을 가져다가 밥솥도 만들고 해가지고 밥이 돼가지고 이제 식당에서 국까지 끓여가지고 요리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식당에서 오픈되는 그런 모든 과정이 다 포항 시내에 밀집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의 그 철강 도시로 지금까지 만일 커 왔었다면 예. 지금같이 고로 하나가 폐쇄된다든지 했을 때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엄청난 갈수 있는데. 파급 효과가 영향력이 아하. 이제 확대 재생산될 수가 있는데 예. 이제 사실은 그 쌀이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끊어져 있거든요. 말 쉽게 얘기하면 그 교수님하고도 옛날에 세미나 했지만 생태계가 완벽하게 형성이 되지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맞는 것 같습니다.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고로 하나는 죽이더라도 나머지 원래 부족했던 분야에 대한 이제 연결고리를 조금씩 이어가지고 제대로 된 명실상부한 철강 클러스터, 그다음에 명실상부한 이제 철강 도시로 재편하는 기회로 이번에만 삼는다 그러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네. 같은 맥락인데 이게 이제 아까 우리 부국장 말씀하신 여기는 이제 원재료만 생산하고 제품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전방 산업 자체가 예, 없으니까 그 뭐 버티컬 인테그레이션 수직적 결합이 이렇게 약한데 저는 지금 이제 현 시점에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사고의 전환을 한번 우리 포항하고 경상북도가 이 한번 대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포항만큼 이 전기 자동차를 생산 기지할 수 있는 좋은 곳은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재가 아까 지금 제 전문 용어 있더라고요. 아까 강도는 더 세고 그 저기 무게를 덜 난 경량 고급차 그것도 만들죠. 이자 배터리 산업 있죠. 경주가 자동차 부품 단지입니다. 기타 다 있죠. 그 다음에 수출항 영일만항 있죠. 네. 그 다음에 군위 소보에 국제공항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3개시 플러스 3개 군 그러니까 이제 이 통합해서 제가 한 거는 포항시에 이때 이 말고 예를 들면 또 뭐 이 부동산 투자가 아니고 네. 뭐 기북이나 저기 하옥 정도가가 그것서 있으면은 3개씩 한 거는 경주시, 영천시, 안동시, 3개 군은 의성군, 청성군, 그다음에 영덕군. 그 정도면은 옷에 도로 놓으면은
그 중앙고속도로하고 이쪽 상정도 고속도로하고 영천 이쪽 고속도로하고 연결 도로가 고속도로 지는 것까지 거의 30분 내로 그렇죠. 다 연결돼 예, 버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북부 지역에 소외된 지역까지도 다 혜택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랜드 디자인으로 올해 경상북도에서 한번 크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크게 잡아주면은 사실 그 한 30년 전에도 우리 그때 자동차 이 산업 유치 그 아마 용역 타당성도 그때 제가 알기로는 예. 방금 서희호 교수님하고 한영에서 예. 몇 분 했습니다. 그 상의에서 했는데 그 후에 포스코 워낙 잘 나가니까 그때는 네. 뭐 대안을 생각을 별로 아, 안 한 거 안 그때 했다. 그 당시로. 그 지금은 제가 잘못 보지만 그렇게 특색을 다 5개 같이 하는 데가 잘 있느냐. 인력 배출도 뭐 포스텍하고 이제 경북대하고 안동하고 특히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이 낙후됐는데 공항까지 다 있죠. 가장 최적지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이 장기적으로 한 10년 바라보고 공항 치니까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안 놓고 이 산업단지도 싸게 하면은 국내 기업 안 들어오면 뭐 GM이라든지 외국 기업도 오히려 유치해 가지고 하면은 그래서 저는 비전의 높이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이 우리가 생각의 비전의 사고가 이 나도 모르게 우리가 천장 유리벽에 부딪혀 있는데 예.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사고를 과감하게 아마 저기 새만금 그거가 한 잘하면 40조 투자 몇 년간 걸쳐가 그 정도 되는가. 예. 거기에 비하면은 이거는 뭐 인프라는 그 정도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예. 이제 뭐 철강 클러스터 거기 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크러스트도 되고 거기서 네. 나온 제품을 여기서 해가지고 하면 그러면은 물류까지 다 우리가 되니까. 네. 예. 예, 그런 사항들도 좀 더 깊이 좀 말씀드리고요. 자, 잠시 좀 그 철강 산업 고도화 관련 얘기도 잠시 좀 해볼게요. 최근에 이제 포항에 철강 거점 센터 이게 착공한 네. 건데 이 클러스터 말씀하셨으니까 네. 이 부분도 좀 의미는 좀 있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는데 지금 현재 완벽하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마 착공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게 뭐 연구개발 실증 지원 그래가지고 네, 아마 네, 내년 네. 6월까지 뭐 이제 하고 뭐 한다고 했는데 좀 때늦은 거죠 사실은. 때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니까 다행이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도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어떤 게 제가 있어요? 얘기했듯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그 철, 네. 그러니까 아이언, 그다음에 강, 스틸. 그래서 우리나라만 아이언 앤 스틸이에요. 그렇죠. 철강. 네. 오로지 철강이에요. 네. 근데 중국, 일본에서는 이미 시장이라든지 다른 그 시장의 확장성을 계산했을 때 철강 앤드 메탈입니다. 메탈. 철강 금속. 그러니까 금속이라는 개념. 이 금속까지를 그러니까 철강만 보는 거하고 철강 금속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하고는 이게 확장성이 완전히 틀립니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뭐 군위가 됐건 어디가 됐건 그걸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철강 도시가 아니고 철강 금속 도시 포항 그리고 철강 클러스터가 아니고 철강 금속 클러스터를 지향을 해야지 되는 거고 이한 거점 센터 만든다 그러니까 이거 연구개발 영역이 철강에다가 철강 거점 센터 아니래도 포스텍이고 뭐고 그 산업 리스트고 다 네. 철강 연구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금속까지를 붙이는 순간 완전히 이게는 그 응용 분야라 그럴까? 예. 이렇게 하는 분야가 의료부터 바이오까지 뭐 온갖 로봇까지가 다 포괄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게 이 거점 센터를 이왕이면 이름을 철강 거점 센터가 아니고 철강 금속 거점 센터로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아까 산업 고도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시장 수요도 보고 클러스터의 빵꾸난 부분도 철강 금속을 넣는 순간 이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교수님께서 뭐 2차 전지 말씀하셨고 바이오 산업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이제 뭐 포항이 철강을 단순히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러한 다른 산업들이 연착륙할 때까지 그렇죠. 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지더라도 오히려 고도화돼 가지고 이 다른 산업이 발화할 수 있도록 아까 금속이라든지 어떤 것이 그 관련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돼 주는 것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지만 저는 이제 이 자꾸 경쟁력이 사양 사업이다 사양 사업인데 사양 사업이 아니고 그럼요. 고도화되고 그래서 고도화 경쟁력이 얘기는 이제 조금 과연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그거는 이제 우리의 몫이거든요. 기술력으로 카를 한다든지 예. 인력 뭐 어떻게 고도화한다든지 예. 그건 우리의 몫이고 그래서
자꾸 이제 이 그런 철강 거점 센터라고 이제 고바 같이 이런데 정부에서 스포트 하는데 자꾸 사양 사업이다 사업이다 뭐를 그렇게 인식되니까. 엔드 개념이 아니고 자꾸 대체를 만나. 그러니까 보수 입장 보면 저는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근데 멀쩡하게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너 병자잖아 이렇게 이야기한 것. 그래서 어떤 그만한 몫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분명한 거는 이제 단일 구조로만 가기에는 한계에 왔다. 아까 지금 금속까지 였더라도 어떤 뭐 성장 엔진이 한 뭐 우리 2개 정도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큰 거 2개고 보조 엔진 한 3개 정도. 저는 항상 그래서 2+3 정도나 2+4 정도 보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식량 증산 시대 때 통일벼하고 지금의 어떤 굉장히 좋은 조금만 먹어도 든든한 그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지금 옛날 포항은 단순하게 철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고급강을 경쟁력으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아마 앞으로 100년 가도 철은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철이 산업의 쌀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쌀을 비유한 건데 흰 쌀이죠. 그러니까 백반입니다, 그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건강 생각해가지고 흰쌀밥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더라도 흰쌀에 흥미가 들어가고 흰쌀에 콩이 들어가는 거지. 콩만 가지고 밥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자, 어쨌든 뭐 철강 산업 고도화나 뭐 지금 바이오 관련 산업 도전할 수 있는 여건도 사실은 포스텍이란 연구 중심 대학이 포항에 있는 게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그나마 포스코가 지역에 대한 기여도 참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 그죠. 그래서 아까 뭐 기여도는 뭐 구조지 이런 거 다 했고, 저는 이제 감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포스코가 포항 지역에서 했는 사회 공헌을 했는 거, 또 기타 잘했는 것 중에 가장 베스트 원을 뽑아내면은 포항공대 포스텍을 설립한 거라고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때 어딜 비유했냐면은 SK가 울산에 1,000억을 투자해가지고 울산 대공을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포항하고 비교를 많이 했는데, 뭐 포스코도 뭐 사회공헌 액수로 치면은 여기저기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눈에 뚜렷하게 드러난 게 없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라도 안 했으면은 현재 만약에 할라 했으면은 주주이익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주의가 지금은 도저히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조금 이 박태준이라는 회장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밀어붙여 가지고 그래서 포스텍이 들어옴으로써 도시 위상이 분명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50만 중소도시에서 대한민국 랭킹 메디에 들어가는 대학이 있다 하는 거는 포스코가 아니면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포스코는 100년이라도 예를 들면 혹시라도 경쟁력이 뭐 약해져가 조금 지금보다 훨씬 미미한 존재가 되더라도 포스텍이라는 대학은 계속 길이 더 발전할 수 있고 길이 남는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교육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것이 파생하는 고급 인력이 들어오고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의과대학도 이야기하고 방사능 가속기도 생겼고 거기서 생기는 파장 효과는 정말 그 뭐 대공원 하나과는 비교할 수 없고 저는 굉장히 사실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자, 국장님,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 사회가 포스코의 역내 투자에 대한 요구 강도 높게 뭐 하고 있지만 뭐 포항에 좀 투자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업은 실리를 추구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포항과 광양의 뭐 부지 면적도 물론 다르겠지만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철소 내에 신규 설비 투자를 할 공간도 부족하다는 얘기도 좀 들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뭐 지역 사회가 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도 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다만 이제 이게 지역 사회뿐만이 아니고 이제 원래 이제 인구 50만 정도 되는 도시가 발전을 하건 성장을 하건 어떤 액션이 들어가려 그러면 기업 하나만 해도 안 되고 시민들만 나서도 안 되고 또 시청이나 행정만 나서도 안 됩니다. 이 3자가 다 아구가 맞아야 돼요. 그게 이제 인구 50만 도시의 특징인데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포스텍도 아까 나왔지만 너무 자기 바운더리를 너무 중시해요. 그러니까 포스코 입장에서는 편하긴 하죠. 회장이 있고 내 관할 범위 내에서 여기다 뭐 필요한 것은 거기다 만들고 싶은데 너무 땅이 좁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옛날처럼 뭐 산업 스파이들이 지금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산업 스파이가 그 들어오면 안 되는 어떤 그 부분이 있을 거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있으면 되는 분야가 있을 거거든요. 예. 그거를 뭐든지 다 군에 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사실 포항시가 서울시의 1.8배나 되잖아요, 면적이. 예. 근데 땅이 없어가지고 투자할 곳이 없다라는 건 우선 말이 안 되거든요. 아까 뭐 기북도 말씀하셨지만 예. 그런 면에서 뭐 진짜 반경 1km 이내에 개미 한 마리 못 지나가도록 보안시설 철저히 하고 난 다음에 네. 포스코가 진짜 뭐 필요한 진짜 아주 최첨단의 어떤 연구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연구센터는 굳이 거기 그 지금 환경 문제도 되는 그 포스코 군에다 둘 게 아니라 그런 데다가 넓은 데다가 이제 산 좋고 물 좋은 데다가 그냥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투자할 곳이 없어서 못한다 이게 아니라 투자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지역사회에서도 마찬가지. 뭐 포스코 뭐 들어온다니까 뭐 벌써 이제 신눈하고 보상부터 먼저 또 누르고 뭐 하여튼 뭐 이런 액션. 그 다음에 또 시청에서는 또 시청 나름대로 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네. 뭐 기업이 이렇게 하는다는데 우리가 무조건 다 그냥 프리핏을 해줘야 되느냐. 네. 법대로 지켜라.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삼자가 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 하고 어느 순간에 신문에 듣거든요. 그게 아니라 뻥 터트릴 게 아니라 터트리기 전에 예. 어떤 그 이해관계자가 있거나 있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또 사전에 행정에서 뭔가 도와줄 게 있으면 조례 시의원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머리 짜가지고 다 이해관계 돼가지고 그 1분씩이죠. 다 결정해놓고 그 시간을 결정해놓고 딱 플랜이 나온 대로 딱 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뭐 시장이 바뀌건 그 관련 국회의원이 바뀌든 그냥 쭉 갈 수 있게끔. 예. 근데 우리는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뻥 터트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뒤늦게 들은 시민이나 이해관계자 단체에서 이러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악유하고 그렇죠. 이러면서 뭔가 하다가 보면 그럼 뭐 없던 거로 합시다. 뭐 도저히 뭐 포항 시끄러워서 안 되겠네. 다른 데 조용한 데 가가지고 그냥 차라리 감사 인사 받으면서 투자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해서 강릉이고 다른 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포항시나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네. 뭐 무슨 뭐 우리가 환경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예. 그 옛날처럼 그렇게 밀어붙일 그런 시기도 아니고 예. 최대한 서로 도우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같이 살자. 그럼 말 그대로 뭐 어디 전문에 써놔 있잖아요. 위드 포스코인가에 써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도 위드 포스코고 기업 포스코는 위드 커뮤니티, 위드 시리즌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조금씩 한 발 앞 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우린 패밀리니까 같은 지역 사회니까 같이 하자 이런 마인드로 한다 그러면 뭐 군에 뭐 저기 뭐 공간 부족해가지고 투자하고 싶은데 못 한다든지 반대로 뭐 투자하기 싫은데 어거지로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뭐 그런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러면 포스코가 요즘 어렵구나. 저게 그냥 겉으로 보면 이렇게 버티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공감대. 좀 그러면 그런 공감대를 항상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같이 동반해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굉장히 이제 뭐랄까 포스코는 이제 그 히든 카드를 더 갖고 있는 편이죠. 이제 항상 그들이 비교하면 강양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우리 광양으로 간다 이거. 이제 그러니까 포스코 시가에서 보면은 야 내가 너 포항시에 이렇게 이때까지 68 창립해가 이렇게가 포항시가 얼마 커지고 내가 우리 사회공헌 금액이 얼마인데 왜 이러냐 이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포스코에 하고 싶은 말은 과거에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켰어요. 지금은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시켰어요. 마인드가 바뀌었는데 예. 그리고 소득 3만 5천 불 시대에 시민들의 이 시각하고 소득 10,000불 시대의 시각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스코가 뭔가 공장을 세울 때에 저는 뭐 정확하게 적인지 모르는데 자꾸 당연히 포항 시민들은 이거 당연히 여기 와야 되는데 뭐 딴 데도 가고 뭐 딴 데도 가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미운 털 박힌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이제 일부 이걸로 인해 가지고 혹시라도 기업 한 분하고 우리 환경 이제 그 운동가들하고 악유가 돼가 시민들이 혹시 이제 분열될까봐 예. 좀 이렇게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근데 이제 그 환경을 철저히 지키되 이 좀 기업에서 예를 들면 어느 정도는 이제 뭔가 기업을 여기 네. 더 정설을 한다 할 때에
어떤 그 규정은 다 철저히 지키고 투명하게 하되 요새 ESG 경영 하잖아요. 네, 환경하고 사회적 예. 책임하고 지배구조하고 이런 거 예. 투명하게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되 우리가 가급적이면 좀 않는 식으로 보수국으로 자꾸 예를 들면 구미도 떠나듯이 정말 야 우리 없어도 된다가 정말 갔을 때에 그러면 뾰족한 대안 있나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또 포스코가 지난번 같이 야 뭐 포항 시민은 뭘 안 사겠다 그런 좀 유치한 발상은 그거는 이제 시민들 감정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래서 서로 좀 투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때까지 이렇게 자라왔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내가 좀 이렇게 더 할게. 당장 이렇게 모든 거를 개선 못 하니까 우리가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다. 회장께서 직접 발표도 하고 우리 연차적으로 2020년도 환경 개선 자금 몇 억 해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플랜도 내고 거기에 대해서 좀 감시에 철저히 하고 제대로 가느냐 이래서 좀 상생하는 그 결국 사랑받는 상생이죠. 기업이 됐으면 예, 결국 상생이죠. 좋겠는데 그것이 자칫 분열이 이루어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뭐 계속해서요. 뭐 아까 방금 환경 관련 문제 앞서도 또 언급을 좀 하셨는데 포스코도 이제 관련 투자를 좀 늘리고는 있는데 실제로 아까 체감 이게 좀 피부로 와닿는 게 좀 이게 바로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논란도 계속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자세가 좀 필요할까요? 오염도 네. 이 이제 에어폴루션하고 대기 오염하고 이 수질 오염이 있거든요. 그 지금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대기 오염이 아무래도 감각적으로 보이니까 하는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그 환경 문제는 선택의 기준이가 아니고 가치 판단의 기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포스코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했지만 이 시민이 소득이 벌써 35,000불 시대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들이 수치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네. 시민들이 체감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심도 깊이 노력을 해야 될 거고. 포스코도 눈높이를 예, 맞춰야 그다음에 된다. 우리 쪽에서는 제가 이야기한 거는 이제 뭐 감시는 뭐 하는 건 언론의 기능이니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교각 사루하는 거 소뿔을 바로잡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그러다가 속아 죽이는 그런 우는 안 범했으면 좋겠다가. 그래서 교각사루. 예, 교각사루. 그래서 그 사실 그 접점을 참작하는 굉장한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어렵습니다. 서로 가치관의 충돌이니까 어렵습니다. 예. 현명한 게 잘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과제입니다. 그거는. 예. 예. 자, 국장님,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 좀 화두지 않습니까? 이렇게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포항의 철강 업체들의 뭐 생산 방식의 변화 분명히 올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이 지역 경제나 물론 뭐 국가 경제나 지역 사회에 또 어떤 영향들을 좀 줄까요? 일단 뭐 이 탄소 중립 얘기 나왔을 때 왜 네.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라고 놓고 보면 글로벌 그 경제 이렇게 그 체인이라 그럴까 네. 뭐 공급 사슬을 보면 지금 옛날처럼 이제 그 철광석 해가지고 이렇게 그 용광로 가지고 해가지고 그 최초의 그 철의 그 조강을 생산하는 나라들은 개도국밖에 없어요. 뭐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있긴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그 유럽이나 이렇게 선진국들은 그런 거 이제 기초 강제를 사다가 자기네들이 이제 고부가 가치 이제 그 철강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은 남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되게 그 글로벌 어떤 지구 온난화 그거 규정을 하고 뭐 이렇게 아젠다를 만들고 하는 거에 되게 불이한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철강업에서 나오는 예. 뭐라 그래야 되나 그 환경 기준이 우리가 이제 인터넷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네. 시민들이 공부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최초의 고로를 갖고 있는 어떤 철강 산업에서는 암만 최신의 큰 노력을 하더라도 또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는 그건 글로벌 스탠다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 부분하고 단순히 우리가 이제 대기 오염이 이제 어떻게 됐을 때 그것이 인체에 어떤 해로움을 준다 하는 그런 상식으로 접근하는 거하고의 어떤 괴리감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거 무슨 포스코 대변인도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잊어먹고 있는데 예. 포스코가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잖아요. 네. 파이넥스. 예? 그래서 파이넥스 공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과거의 고로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쇳물을 만드는 과정보다는 훨씬 환경 오염 물질이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련해 가지고 또 투자 안 했다 그러는데 2005년부터 그때 한 5년 동안 7조
7조 들려가지고 파이낸스 공장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이제 고도 제한 걸려가지고 또 국방부랑 또 문제 생겨가지고 비행장 저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그 파이낸스 공장 증설하는 것 때문에 그때 7조 투자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단순히 생산 능력을 이제 증강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요번에 폐쇄하는 고로 같은 걸 감안해가지고 선제적으로 그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생산 방식 자체가 약간은 이제 이미 변화해 오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뭐 어떤 형태가 됐건 철강이라는 그 산업 자체는 환경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일본에서는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개밖에 안 나오는데 한국 포항에서는 30이 나온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일본에서 그렇다고 뭐 일본이 10이 나오고 미국이 10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왜 우리는 5 이하는 못 떨어뜨리냐 이러면 또 할 말이 없지만 적어도 그런 국제 기준이나 이런 그 최신 첨단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브리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철강업을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 건 하고 그런 어떤 그 양면을 다 같이 봐줘야지 된다. 아까 뭐 교각사로 말씀하셨지만은 그래서 뭐 포스코를 편드는 게 아니고 그런 철강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만큼 또 수혜를 받는 만큼 또 명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암이 있으니까 그걸 잘 이제 생각을 좀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탄소 중립 그걸로 포스코 자료를 보면은 현재의 잣대로 미래는 안 봐주면 좋겠다. 이제 포스코가 2020년 12월 11일에 이사회에 의결이 있었거든요. 2050년에 포스코 탄소 중립 비전을 선언했는데 포스코 이제 쭉 그 내용 보면은 이때까지 포스코가 전체 투자비의 11%를 환경 투자에 사용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금액으로 한 9,380억 했는데 물론 강량이 포함됐겠죠. 지난 10년간 어떤 그 에너지 회수와 그 공정 효율 개선에 투자를 했는데 시민들이 근데 전혀 체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장 감축부터 아까 새로운 공법이 그러니까 수소 환원 제철 그러니까 하이렉스 하는데 이건데 이제 그린 수소 하는데 여기 포스코 스케일 보면은 2030년까지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40년에 데모 플랜트 테스트하고 이제 50년에 상용 플랜트 전환한다. 이거는 무슨 포스코 쪽의 주장인데 그 정도 어쨌든 기간은 길어질지 몰라도 탄소 저감은 이제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차츰 개선 안 할 수가 포항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렇죠. 자기들이 생존하려면은 탄소 저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길을 가도록 지금 이제 잘하는 문화 일 봐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과거 행위 보고 과거 기준을 해가지고 이거는 환경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미리 막을 필요는 없다. 저는 기회를 한번 주는 택이죠. 예를 들면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래 가야 될 길이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어떤 탄소 중립이 포항한테는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도 괴롭겠죠. 포항한테는 어떤 면에서 새로운 아까 새로 세운 데도 해체하고 6조니까 어떤 새로운 기회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위기가 기회라 하는 말도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됐는데요. 자, 이게 이 부분은 제가 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 지역사회에서 또 다른 어떤 연구기관에서 야 그렇다면 뭐 언제까지 포스코만 쳐다볼래? 뭐 이런 또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함축적인 의미가 좀 많을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 당연히 포스코만 볼 수는 없죠. 이제 다른 그 지금 대체 산업이 크고 있으니까 이제 그 2차 배터리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아까 했지만 성장 엔진 큰 거 2개 하고 보조 엔진으로. 근데 이제 그 아까 했지만 다른 것이 연착륙 할 동안에 포스코가 받아주는데 저는 이제 2+4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포스코가 좀 큰 항공모함 돼가지고 지켜주고 2차 배터리 산업이 좀 곧 따르고 요거는 이제 이 단기적이나 혹은 중단기적으로 보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플러스 되는 것이 우리 그 이제 북방 그 남북 경협이 좀 풀리고 북방 경제가 이제 됐을 때 포항에 어떤 전초 기지가 된다든지 그렇죠. 또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 항로가 분명히 열릴 거거든요. 그럼요. 그거 됐을 때 포항이 대변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좀 중단기적으로 하나 또 남은 것이 이제 요새 포항이 204km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해양 그 관광 산업이 이제 예. 발화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철강 산업하고 2차 배터리 산업이 성장 엔진 2개 하고 보조 엔진 한 4개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그렇게 가도록 이제 이 그랜드 디자인을 마스터 플랜 짜고 아까 기부 그 이야기한 거는 좀 큰 그림에서 네.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하니까 대구 대경연구원 같은 데서 예. 예. 좀 너무 논리에 그 벽에 부딪히지 말고 일단 저질러 놓고 거기에 합당한 이유를 좀 찾도록 거꾸로 뭐 지역이 어디 됐든 좀 한 3개씩 플러스 3개군 해가지고 북부 지역까지 이 좀 이렇게 다 잘 살 수 있는 한 좀 큰 수혜될 수 있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포스코 역할이 이제 또 크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겠죠. 구조의 대전환 그 말씀 예, 예. 해주셨고요. 국장님도 한 말씀. 글쎄요, 그거는 뭐 저도 아주 상당히 오래전에 네. 그 기고문 하면서 네. 그때 이제 시민들 그 뭐 공자가 뭐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이런 거를 빗대 가지고 제가 포스코가 죽어야 포항이 산다. 근데 제가 이제 다이렉트로 포스코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네. 포항 시민들의 마음 속에 포스코가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의지하는 마음을 죽여야 제대로 이제 포스코가 아닌 다른 거에도 이제 눈을 돌리고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상당히 좀 항의를 많이 받았었죠. 그 말을 딱 이제 직접적인 표현처럼 그렇게 네. 잘못 오해를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그 저는 뭐 포스코 이런 말 되게 싫어해요. 아까 교수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 포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을 버리고 경제 전쟁에서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총은 있는데 총을 잘 안 쓰고 거기에다가 망원경 같이 끼워가지고 스나이퍼로도 쓸 수 있고 옆에서 창검도 붙여가지고 백변년에 대기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우리 경쟁력이 살아남는 거지. 총 버리고 난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일본 제철 얘기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지금 하신 말씀들이 어찌 보면 기업이나 지방 정부 간의 뭐 동반 성장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바뀐 환경, 또 여건에 맞춰서 또 뒤따라야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할 텐데, 자, 우리 철강 도시 그래도 뭐 철강 도시니까 철강 도시 포항 뭐 좀 더 깊이 좀 앞으로 좀 고민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말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포항에서 이제 쌀농사만 졌다. 산업에 쌀농사만 졌는데 앞으로는 좀 더 냉동밥이든 즉석밥이든 같이 먹을 수 있는 철강도시 포항이 아니라 철강금속의 메카 포항 이걸 우리 슬로건을 내세운다면 충분히 앞으로 포항이 또 하나의 기회로 지속 성장 가능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 포스코가 뭐 어떤 식으로든지 저탄소 절감이든지 어떻게 이제 변신을 해가는데 포스코의 변신은 무죄거든요. 무죄인데 예. 자꾸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일자리 산업을 보호해야 되지 그 일자리 자체를 보호하려고 하면 안 돼요. 포스코 안에서도 일자리를 없어지는 부분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포스코가 변신할 때 협력회사라든지 외주사라든지 이 사람들한테도 정보 제공이라든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반드시 줘야 된다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 따라올 수 있는 기업들의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작업이라든지 기술력에 대해서는 뭐 상계라든지 그게 이제 시나 국가에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우리가 포스코 전에 이런 이야기했죠. 함께 한 50년, 함께 할 뭐 100년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도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은 우리 지역 사회에서 뭐 학교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각자의 자기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볼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예. 자, 오늘 뭐 좀 늦은 시간이지만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반복적으로 언급되긴 하지만 산업 생태계가 유사하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이나 비슷한 유형의 여진도 분명히 뒤따릅니다. 한편으로는 예측이 가능하고 대비할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고요. 결국 상황을 어떻게 보고 또 무엇을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관건이겠죠. 철강산업과 포항의 문제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계속 다뤄보겠습니다. 특집으로 마련한 장효수의 포항 인터뷰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